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점점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GPT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PT 정확히는 제너러티브 프리-TRAINed 트랜스포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GPT는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GPT는 도대체 어떤 기술로 작동하고 어디에 쓰이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GPT의 기본 개념. GPT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너러티브, 프리-TRAINed, 그리고 트랜스포머입니다. 첫 번째, 제너러티브,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GPT는 단순히 문장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장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바다에 관한 시를 써줘라고 요청하면 GPT는 바다를 주제로 아름다운 시를 즉석에서 생성해냅니다. 두 번째, 프리-TRAINed, 즉 사전 학습을 의미합니다. GPT는 이미 인터넷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먼저 학습을 마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 사전 학습 덕분에 GPT는 매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맞춰 추가 학습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트랜스포머. 이는 GPT의 핵심 기술 구조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신경망 모델인데요. 문장 내에서 단어들 간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사과가 과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애플이라는 브랜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탄생한 것이 바로 GPT입니다. 요약하자면 GPT는 방대한 텍스트를 사전 학습한 후 사람처럼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GPT는 어떻게 학습할까? GPT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패턴을 익히는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존재하는 뉴스 기사, 소설, 백과사전, 토론글, 블로그, 글 등을 수백억 단어에 달하는 규모로 읽습니다. GPT는 이 데이터 속에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단어들이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 걸쳐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진행되며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GPT가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GPT는 인간처럼 의식이나 감정을 가진 존재는 아니며 단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측 능력이 워낙 정교해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거의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3. GPT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화형 인공지능 가장 잘 알려진 활용예는 바로 챗GPT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고 일상 대화, 글쓰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요청을 수행할 수 있죠. 자동 글쓰기, 뉴스 기사 요약, 소설 창작, 블로그 포스팅, 광고 문구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보조 GPT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해할 수 있어 코드 작성을 돕거나 오류를 잡아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GPT를 코드 어시스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 GPT는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학습 자료를 요약해주는 교육 도우미 역할도 수행합니다. 언어학습, 수학문제 풀이, 역사 설명 등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번역 다국어 간 번역 작업에서도 GPT는 매우 정확한 번역 결과를 제공합니다. 번역 전후 문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죠. 이 외에도 음악 작곡, 시나리오 작성, 심지어 심리상담, 보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GPT가 사용하는 기술 트랜스포머. GPT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기술은 2017년 구글에서 처음 발표한 혁신적인 인공지능 구조로 언어 간의 관계와 맥락을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문장에서 단어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문장에서 그녀와 눈물, 바다의 감정적 연결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GPT는 이 구조를 활용해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이나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GPT는 인간처럼 생각할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GPT는 인간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GPT는 의식, 감정, 자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입력한 문장에 대해 학습된 데이터와 수학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GPT에게 나는 오늘 기분이 우울해라고 말하면 GPT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감정을 가진 반응이 아니라 과거 수많은 유사 대화에서 가장 적절했던 반응을 예측한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GPT가 만들어내는 언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만큼 자연스럽고 때로는 감정적인 교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6. GPT의 미래. GPT는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더 깊은 문맥을 이해하며 더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차세대 모델들은 단순한 텍스트 생성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성, 비디오와 같은 멀티모달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특화된 GPT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 영역에서도 인간을 보조하거나 협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강력한 기술이 가져올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허위 정보의 생성, AI 사용의 책임 문제 등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이슈도 분명 존재합니다. GPT는 단순히 똑똑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지능의 형태입니다. 그 시작은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구, 조언자, 조력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PT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도구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GPT는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인간의 사고, 창작, 소통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